마치 그 책을 읽기 전과 후로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김재준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네. 보통 보급형 머신의 경우에는 압력 조절이 되는 머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량 조절 없이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머신을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질문이니까 좀 나눠서 해보면요. 네. 모든 머신은 펌프 압력 조절 가능해요. 모터에서 펌프 압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터의 나사를 조이느냐 풀느냐에 따라서. 대신 이제 하이엔드는 추출하는 도중에 압력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을 뿐인 거고, 네. 근데 기본적인 밑에서 설정하고 있는 모터의 그 펌프 압력은 어떤 머신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조였다 풀렸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급형 머신이라고 해도 펌프의 압력을 조절을 할 수 있다. 네. 이제 높은 압력 9바로 할지 아니면 낮은 압력 뭐 6바나 7바로 할지 이거는 다 가능하다는 거. 대신 한번 설정하면 그걸로 쭉 가는 거. 근데 이제 그 기능이 커피 맛을 그러면 훨씬 더 좋게 만드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커피든 간에 결국 밸런스인데, 밸런스라는 것은 높은 압력에서든 낮은 압력에서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맛있게 만드는 밸런스라는 건 분명히 또 있어요.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적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이엔드에서 맛있는 밸런스를 맞춰갖고 적응이 됐어요. 그럼 그게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유지되는 거지. 그러면은 보급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럼 거기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무엇과 비교를 해갖고 상대적으로 이제 더 좋고 나쁨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만족은 늘 없어요. 네. 밸런스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서. 많을 거예요. 네. 그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음. 안 해봤으니까 그걸 하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로서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내가 안 해본 무언가에 있지 않을까, 스펙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급형 아주 저가에서부터 하이엔드까지 안 써본 거 없이 거의 다 써본 입장에서는 결국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저가형 머신하고 고가형 머신하고 뭐가 더 좋은가요?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능력 있고 그러면 좋은 차 타는 거잖아요. 네.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지 뭐. 나는 경제적인 게 좋아, 아니면 합리적인 게 좋아.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인 거, 이제 가성비 좋은 거, 네. 그거 하면 되고. 지금 나는 뭐 커피의 메인이 아니고 뭐 디저트랑 더 이렇게 하고 커피는 이제 사이드 정도로 이제 받쳐주는 정도로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사실 저가형 사도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이거를 항상 눈높이를 어딘가에다 두고서 그러니까 항상 무지개 찾듯이 네. 그렇게 바라보면은 만족은 항상 없을 거라는 거.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갈증이 있을 거는 어쩔 수 없다. SWN님이 추출이 느려진다는 건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 맞죠? 그런데 저번 박근하 바리스타께서 말씀하신 육기압이 더 맛있다는 거랑 좀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면 크랙 없이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크랙 없이 내리는 건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그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육기압이 더 맛있다라는 것은 기존의 추출 세팅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던 세팅이 아니라 그냥 템퍼로만 누르는 그 세팅일 거고, 가는 입자가 전제된 세팅 안에서 9바보다는 6바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 관능 테스트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게스트 바리스타 할 때도요, 압력을 다 낮췄어요. 사실은 7.5바 정도로 추출했어요. 연남점 리브레도 그렇고 명동 리브레에서도 압력 낮췄고, 그때는 그 모아이 커피 머신 쓰면서 인퓨전이랑 전체 모터의 파워 압력을 60% 정도로 낮췄고, 압력이 높으면요 경향성을 보면 되는데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같은 세팅 안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인텐스도 올라가고 압력이 낮아지면은 인텐스가 떨어져요. 커피의 이제 강도가.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고서 커피가 추출된 결과물이 무언가 인텐스 때문에 거슬려. 인텐스를 줄여야겠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 그대로 놔두고 압력만 바꿔보는 거예요. 변수 하나만 건드리세요. 모터 펌프에서 펌프 압력을 이제 풀러버려요. 그러면은 추출 압력이 9바에 세팅되어 있던 게 뭐 8바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0.5씩 떨어뜨리면 너무 미묘해갖고 알아채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1씩 떨어뜨리세요. 1바씩. 1씩 네. 아니면 1.5씩 확확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비교가 확확 되니까. 음. 그 대신 전 세팅하고 지금 세팅하고 두 개를 동일하게 놔두고 압력만 건드린 채로 모든 조건을 똑같이 놔둔 상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네. 경향성이 이렇게 쭈르륵 똑같이 이어진다는 게 보여요. 네. 점점 인텐스가 낮아지네. 네. 그리고 점점 인텐스가 올라가네. 네. 그 안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커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하고 압력을 좀 낮춰봐라. 그것만 해도 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되는 것하고 제가 이제 그 모아이 비다스, 그러니까 모아이 머신에서 추출 압력을 퍼센테이지로 이제 그건 낮출 수고 놀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랑 지금 또 같은 이야기인 거고. 네. 이제 커피 실버님이 안녕하세요 바리스타님. 27살에 커피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땄지만 커피 전문점 직원으로서 공부해야 할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걸 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 커피 공부가요, 경험에서 이론을 더한 걸로 넘어간 시기가 그 여기 채널에도 나왔는데 최나건 선생님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최나건 선생님께서 한 6년 전인가 맛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그 책을 읽고 나서요. 제가 그 이후로는 저의 커피 교재는 맛이란 무엇인가 그 책, 아니면 맛의 원리 네. 그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그 교육 때마다 제가 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 책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나건 선생님의 책 맛의 원리 혹은 맛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과학으로 풀어본 커피향의 비밀 이 세 권 중에서 읽으면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커피를 내리는 스킬적인 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커피를 둘러싼 환경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네. 커피 맛을 느끼는 것, 결국 커피를 맛있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맛의 역치, 네. 예를 들면 신맛은 온도가 낮으나 높으나 역치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식으나 뜨거우나 네. 신맛의 강도는 비슷하게 느껴요. 근데 쓴맛은 그렇지 않아요. 쓴맛은 차가울 때 역치가 낮고, 역치가 낮다라는 건 더 많이 느낀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역치가 높아져요. 네. 덜 느껴요. 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따뜻할 때는 쓴 줄 모르는데 식으면은 더럽게 써요. 더럽게 맛없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식어서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처음부터 잘 내린 에스프레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것들, 환경, 우리가 맛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기타 등등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추출한 커피에서 기술적으로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오해하거나 먼 길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줄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나건 선생님 책 처음엔 이해 안 되더라도요 2번, 3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익숙해지면은 내가 아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진 채로 또다시 익숙해질 정도로 몇 번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아는 것처럼 돼요. 그냥 그걸 반복하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마치 그 책을 읽기 전과 후로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 제가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걸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흔들리죠. 네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레시피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기도 많이 휘둘리고 그런가 보다. 외국에서 누가 하면 뭐 어떤가 보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건 없죠. 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윤상 바리스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최나건 대표님도 조만간 라이브에 나오십니다. 네, 라이브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님께 맛있는 커피를 언제고 대접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 불러주세요. 제가 그날 해야겠습니다. 그날이 되겠네요. 그날. 사홍이 형님에게 코스염이랑 저에게 코스염이란 커피에 있어 네. 산미와 같은 겁니다. 커피에 있어 산미와 같다. 개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개성.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커피에서 산미가 그 커피의 전체 맛에 있어서 이제 산미 톤이 있느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게 입체적이냐 아니냐. 제 코스염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질문도 굉장히 진지하게 푸셨어요. 여기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다들 감사드려요. 네, 진짜 오늘 지금 몇 분 오셨죠? 320분 들어오셨어요.
와. 라이브로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 다 커피 한 잔씩 드릴 텐데 아쉽다. 다음에 한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커피 한번 네. 해주시나요? 해. 어. 라이브 개발. 아. 게스트 바리스타. 좋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 게스트 바리스타. 여기에 오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네. 커피 한 잔씩 드리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그렇죠. 아, 구독자 좋다. 대상 라이브 게스트.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이거 클레어 킴님이 이거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저는 홈바리스타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6번 연속으로 에스프레소를 뽑았는데요. 그라인더 온도가 올라서 그런지 도직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울로 무게를 잴 틈이 없어서 재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저울로 무게를 잴 틈이 없어서 재보진 못했으면요. 일단 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 사람 손이 0.5g, 1g 가지고 이거를 분별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전자저울을 반드시 쓰는데 반드시 쓰기 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초밥 장인들처럼 네. 손가락으로 한번 탁 주면 초밥 개수가 막 72알 이게 늘 딱딱딱 옛날 어느 다큐 보니까 그게 되치더라고요. 네. 나도 저런 장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컨디션 따라서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이걸 네. 못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은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건데 네. 그 한 잔은 항상 무언가 최선을 다한 한 잔이길 바라는 손님인데 네. 제가 손님과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렇다면은 그 한 잔에 최선이 다해야 되려면은 레시피가 정확해져야 되고요. 네. 매번 네. 그러려면 전자저울 쓰는 게 답입니다. 이것만 해볼게요. 네. 좋은 커피란 무엇인가요? 좋은 커피는요, 어떤 각도로 대답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손님의 입장에서 좋은 커피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면은 네. 손님 입장에서 좋은 커피는 그 한 잔에 어떤 최선을 다하는 무언가가 있는 커피는 좋은 커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맛이어도 상관없고요. 네. 맛이 아니라 못 내리는 사람이 내렸지만 굉장히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감동받잖아요. 그럼 그 커피 좋은 커피예요. 네. 우리 오디션 프로 보면요. 네. 오디션 프로 보면은 아마추어들이 나오잖아요. 네. 뭔가 이제 아이돌 지망생들이라든지 네. 뭐 쇼미도 그렇고 뭐 네. 아마추어가 그 원래 원곡이 있는 것들을 노래를 부르고 이제 카피를 해갖고 이제 하곤 하지만 네. 사실 프로의 수준에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 그런 무대겠지만 네. 그걸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진짜 프로가 부르는 것보다 더 감동 주는 곡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건 수준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잖아요. 노력이나 태도, 네. 거기서 오는 감동이란 말이죠. 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과정이 좋은 커피는 좋은 커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맛 없어도 돼요. 맛 없어도 주변에 인테리어 좋거나 네. 아니면 음악이 좋거나 네. 아니면은 뭐 바리스타의 첫 인상, 미소가 좋았거나 네. 기타 무엇이든 커피 한 잔을 둘러싼 환경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것들이 좋은 상태를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네. 그 커피는 좋은 커피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반복돼야 되죠. 재현돼야 되는 거고 그게 패턴으로 느껴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네.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가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네.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스타벅스가 그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유지해내는 거.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어디서나 똑같이. 사홍이 형님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바리스타는? 빙타이거 같은 바리스타, 안치훈 같은 바리스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자기 캐릭터가 있는 바리스타. 이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요. 어. 그러니까 물론 취향이 나뉠 수는 있어요. 이제 나랑 정말 안 맞는 성향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 개성이. 네. 그건 뭐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사랑받는 매력적인 바리스타라는 건요.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직관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바리스타는 같은 커피를 만들어도 네. 그런 개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받게 돼 있어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지함 저랑 잘 맞는 건데 이런 거 저희 책장 가니까 책도 저랑 많이 되게 중복되던데 이런 것도 매력이죠. 매력이에요. 아, 진짜요? 여기 지금 와 있는 사람 네. 엄청나게 안치훈 바리스타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니까 와 있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대표님 빙타이거 같은 사람들 네. 그 바리스타도 굉장히 매력 있는 바리스타고요. 네. 이 대답 들으려고 지금 질문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병호 씨. 네. 안 되겠네요. 이거. 개성 있는 바리스타는 어떤 바리스타인가냐고요? 네. 제이콥님, 개성 있는 바리스타는 어떤 바리스타인가요? 자,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개성이 있다고 해서 뭐 타투가 있고, 막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고, 패션이 아주 좋고. 네. 근데 태도가 안 좋은 거는 개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성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재수없는 바리스타예요, 그거는. 아, 죄송합니다.
태도가 안 좋은 거는. 아,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자부심에 차 있어서. 그거 뭐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개성도 있고, 옷도 잘 입고, 아니면 타투도 있고, 막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은 나머지, 네. 손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자세, 동료들 간에서의 어떤 자세가 별로라거나, 네. 뭐 기타 등등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네. 그런 태도들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한쪽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쪽을 등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태도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태도가 안 좋은 건 재수 없는 겁니다. 아, 개성이 있다라는 뜻은 네. 개성이 있으면서 태도가 좋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분명한 거. 저처럼 다큐인 사람들은 네. 다큐인 채로 커피만 집중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단기간에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네. 몰라요. 그 사람을. 아. 진가를 몰라요. 네. 오래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길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저처럼. 안시훈 씨도 길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인상이 이제 확 드러난다든지 네. 뭐 재밌는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옷 잘 입는데 태도도 좋은 사람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네. 그냥 그 자체로 개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분명하면서 예의가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개성이 있으면서 네. 좋다. 네. 그러면은 다들 좋아해요. 네. 동료도 좋아하고 손님도 좋아하고 네. 그 사람 찾아요. 저도 오랫동안 하는 걸 목표로 해야겠네요. 오래 하세요. 네. 백발 될 때까지 같이 네. 하시죠. 아, 예, 좋습니다. 아니 커피 너무 재밌어서 평생 할 거야. 네. 손님도 가려받으려고 하는데. 태도가 별로이냐? 그쵸, 그런 건 태도가 별로라고 느껴지죠. 네. 근데 어려서 그래요. 그럴 때가 다 있는 건데요. 네. 뭐 저절로 알아서 시장에서 네. 도태되거나 아니면 시간 지나면 다시 숙성이 돼갖고 좋은 태도로 돌아오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재수 없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는 상상이 안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걸 돌보지 않고 그것만 생각할 때 재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네. 바뀔 사람은 바뀌고요. 근데 계속 그러면은 이제 안 보면 되지 뭐. 그냥 말없이 안 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맞아요. 진짜로 그건 확실한 것 무서워. 같아요. 네. 템핑을 안 하시잖아요. 결국 템핑은 하는 거예요. 네. 템퍼를 쓰느냐 안 쓰느냐인 거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템퍼를 잘 안 쓰시잖아요.